좀 어떻게 우리 살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걸 던져준 얘기죠. 그걸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기술이 싫다고 해서 당장 팔다리가 없는데 저런 걸 달아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팔다리를 바꾸면 요게 원래 어디 나오냐면 지금 월드컵 할 때 스포츠 선수들 위주로 많이 나온 얘기예요. 팔다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지를 바꿀 수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게 한 20년, 40년 지나면은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데 와 있고요, 지금. 근데 그걸 마냥 부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변화를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편한 시점에 와 있어서 따라가야만 되는 시점인데, 과연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만 되는 시점에 온 거 아닌가라는 게. 그 아까 주인공이요. 네. 그 약하게나마 그날 하루는 반항을 하고 기계를 껐지만 네. 계속 그렇게 거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SF 작가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냐고. 자기가 쓰면 자기가 SF 작가잖아요. 요게 이야기로는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보통은 어디서 어디에 들어가서 선수 파일을 했는데 결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기 드물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근데 뒷맛은 사람들한테 생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야기로서 관결성이나 아니면 꼭 바깥으로 보는 거나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술을 열심히 노력을 합시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기술을 쓰지 맙시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소설이요, 지금 IT법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국내법만 좀 고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부한테만 반항하면은, 우리를 지킬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는 것들은 이제 기업이고, 정부보다도 더 많은 정보 집중력을 가진 것들은 구글 같은 해외 글로벌형의 기업들이고, 현재 지금 우리 법은 국제사법상 침해지법주의를 택하고 있어갖고 서버를 둔 국가의 법에 따르는데, 서버를 주로 그런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전혀 IT법이 없는 나라에다가 딱 갖다가 박아놓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IT의 가장 지금 이 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에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권리를 줄 예정이거든요. AI라고 하는 존재한테. 그러면 걔는요, 징역형으로 잡아놓을 수도 없고요. 벌금을 준다고 해서 걔가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근데 부자들이 지금 AI를 기본적으로 인간하고 똑같은 회사처럼 법인격이 있는 존재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국가까지 가담해갖고 가속력을 달리고 있고, 그 국가의 최첨단 위에 있는 게 어리석지만 우리나라예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몰라요. 아까 우리 안민지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자꾸 허락을 받으려니까 불편하니까 머리를 확 써갖고 데이터 3법이라고 그래서 부자들이 가명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를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도 가운데에 땡땡 뭐 이런 걸로 표시를 해서 다시 그 정보의 원래 추적지는 빈익하는, 그러니까 빈익은 이제 숨긴다는 뜻이거든요. 빈익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출처를 밝히지도 않게 만드는 정보를 해서, 옛날에는 개인 정보를 쓰면은 고마우니까 문자 수신료라도 300원 깎아줬는데, 이제는 그런 서비스조차 하지 않고 우리 정보를 가지고 거래하고 판매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걸 가장 잘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민세 SF 작가님. 그리고 이제 여기 소설에 이제 이런 체제를, 이런 시스템을 이게 타도하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제니라고. 제니라는 애가 등장을 해서 이미 타도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들켜요. 이제 그거를 활동하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려고 모든 장치를 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켜서 이제 끝머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는 가장 또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모닝콜을 이제 결국에는 모닝콜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잘나면서
모닝콜을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네가 필요해. 이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나가 졌어. 결국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작가는 요거를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독자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돌아오는데 나는 포기를 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남기는 겁니다. 작가는. 저는 그걸 핵심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눴는데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좀 이따가 또 하나 하는 거였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이런 현실이 실제로 다가오는 세상이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심각한 세상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이미 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5대 약자 중에서 장애인이나 뭐 여성이나 난민이나 이런 존재보다 훨씬 아동이나 이런 약자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게 소비자예요. 5대 약자 중에 최악의 약자가 소비자고 만들어진 물건 쓰다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고 소비자 중에서도 이용자, 콘텐츠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 이거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갖다가 바치기 때문에 IT는 기업의 독과점이 불가피해요. 네이버 메일을 쓰기 시작하면 네이버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활 습관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업이 오히려 정부는요 지금 주민번호 하나 가지고 80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걸 못하게 지금 분열 시켜갖고 개별적으로 다 신청서를 쓰게끔 지금 오히려 분열을 하고 있는데 기업은 여기 하나로 자산이나 모든 것들을 지금 통합하는 글로벌의 어떤 그런 게 지금 계속 등장하니까 지금 일단 만들어진 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인간 이것도 지금 인정되기 전에 우리가 위험성을 알려갖고 절대 인간하고 똑같이 권리를 줘갖고 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법이 통과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이 또 올 것 같아. 이제는 핸드폰 번호도 공개를 안 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핸드폰 번호 하나로 그 사람을 싹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기술 가지면 핸드폰 번호 가지고 그 사람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일거수일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작가가 쓴 거는 이제 이런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일단은 뭐냐면 절대로 정보를 안 줘야죠. 그래서 나는 뭘 하냐면 핸드폰을 사잖아요. 절대로 소액 결제를 안 해요. 저는 아예 핸드폰을 구입하자마자 소액 결제 차단해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남이 내 통장에서 10원도 못 깨나. 그리고 번거롭지만 그런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조심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통장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게. 뭐 잘못 누르면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몇 년, 한 1년 가까이 4만 얼마씩 빠져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은 돌려받았어요. 근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뭐를 잘못 눌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대로 그냥 탁 차단했는데 이런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오니까 원시적인 때가 어떤 때는 그리울 때가 많아요. 원시적인. 저는 핸드폰 별로 안 좋아해요. 주일날은 일절 핸드폰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핸드폰 노는 날. 그러니까 저도 제일 마지막 문단에 전원을 네. 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네, 하나 켜 그쵸. 있었다가 이제 가장 작가가 하고 싶었던 네, 이야기일 거고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 아기들은 알렉사를 제일 먼저 엄마 이름보다 더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네. 유튜브가 이제 우리한테는 검색 엔진이 아니었는데 검색 엔진이 됐잖아요. 모든 그쵸. 거를. 근데 이제 그런 한편으로서는 이런 오프라인의 독서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거를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우리가 그런 기계를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인간임을 끊임없이 서로 연대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왜 오프라인에 요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종이 신문을 읽는 집이 없잖아요, 별로.
저도 신문 옛날에 3개씩 읽었어요. 논조가 다른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겨레도 읽고 이쪽도 읽고 다 읽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종이신문을 읽는다고 하면 굉장히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는데 어떤 이제 그런 모임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기가 유튜브로 보거나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같은 사건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이신문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다. 그래요. 신문에 다 써 있잖아요. 맞아요. 검색을 안 해도 보니까 아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네.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깨우친 자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우리가 인간임을 기계는 너는 기계야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주는 그런 깨우침이 필요하지 않는가. 네. 2004년생이시면 태어나서부터 핸드폰 쥐고 사셨는데 네. 그거 어떻게 지금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 미디어를 전공하실 분으로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안 하시는데? 신문 저도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냥 핸드폰으로 보면 더 잘 편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신문을 봐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알고리즘 안에서 돌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종이신문 읽어봐야겠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알고리즘이 엄청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개를 한번 쳤다 합시다. 애완동물을 한번 쳤다 합시다. 쫙 나가 며칠간 나와요 그게. 며칠간. 예. 맞습니다. 개에 대해서 그 나온 것이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문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선일보도 보고 경향신문도 보고 동아일보도 보고 골고루 이렇게 몇 년씩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조선일보도 편협 이제 우익 쪽의 신문이라고 요즘 하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세상은 괜찮아요. 예, 막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이제 좌측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 정도만 믿어도 세상이 그래도 정상적인데 그보다 몇 배를 더 오버해서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맞습니다. 예,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정부 비판 글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겨레 말씀하신 한겨레도 옛날 민주당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나요? 하죠. 해요. 저도 늘 봤어요. 그 정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심각한 배에 빠졌어요. 그냥 사람이 자꾸 오만해지고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현향이죠. 현향. 네. 알고리즘에 맞는 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요. 원하는 정보만 계속 보게 되고 그런 문제. 네. 근데 물론 음. 기술이랑 변화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일 수 없는 게 아닌 게 저희 다른 데서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 문제 나오면 꼭 짚어야 되는 게 지금 한 60대 정도까지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시는데 그 위로 가면은 아예 키오스크 70대 키오스크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몇몇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디지털 약자라고 부르는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아예 도어락으로 안 하고 그냥 열쇠를 갖다 고집을 한대요. 문화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미 하고 있는 아날로그를 갖다 굳이 디지털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